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채취한 대량의 중설토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래 수출은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데 이런 내용이 곧 공개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인근 항구입니다. VOA가 입수한 영상으로 북한이 채취한 대량의 중설토가 바지선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장면입니다. 북한의 모래 수출은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23975 위반인데 이런 제재 위반 정황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3월과 8월 사이 수백 척의 선박이 중국 수역에서 출발해 북한의 해주만에서 모래를 준설하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79척의 선박이 해주만에서 준설 활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래 채취에 참여한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선박의 움직임이 매우 흥미롭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Between March and August of 2019, C4DS observed a large number of vessels that traveled from Chinese waters to Haeju Bay, North Korea, to engage in what appeared to be large-scale sand dredging operations. 연구센터 측은 이어 모래 채취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Be present in Haeju Bay in North Korean waters to dredge up sand likely will require some kind of approval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보고서는 선박 등록국 등의 정보를 표식하는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를 보았을 때 모래 준설에 참여한 선박의 96% 이상이 중국 등록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모래를 수출해왔고 1991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주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수입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공개하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최소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등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지난 1월 말 톰 스와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한동맹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영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미한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젊은 군인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 강조했습니다. 미 전문가는 TV 드라마에서 보는 북한보다 탈북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4일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을 초청해 자유를 향한 불시착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북한군 장교와 한국 재벌가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TV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차관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몇 해 전 총상을 입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망명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오 씨는 오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5발씩 맞으면서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된 이유는 그 자유 두 글자 때문에 이제 기순을 하게 됐고요. 그 자유가 저한테는 너무도 소중했고 오 씨는 상류층 부모 덕분에 북한에서 풍족하게 자랐다며 개성에서 자라고 군 복무를 하면서 한류와 개성공단, 해외 관광객들을 통해 자유를 동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4개월, 이제 12개월 이제 군복무고 저 같은 경우 18년차 군복무 이제 하다 왔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젊음의 이제 자유도 보장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11 폭풍군단 출신인 이용길 씨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건
비핵화보다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핵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아시다시피 토니 온비어 씨처럼 북한의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 이런 악마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과 사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아니 평화 통일을 바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석좌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드라마였지만 이날 증언은 북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given short shrift in general because of the need to try to prioritize the security issues. But in reality, they're all connected. 크로닌 석자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현대 세계 누구와도 견딜 수 없다는 유엔 보고서를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실상과 안보 사안은 함께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양강 구도가 구축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등 세부적 사안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두 후보의 대북 기조를 살펴봤습니다.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린 슈퍼 화요일. 이날의 승자는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So I'm here to report we are very much alive. This campaign will send Donald Trump packing.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 승리해 2위를 차지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are going to defeat the most dangerous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이날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강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두 후보의 대북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모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를 전제로 내세운 반면 샌더스 의원은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ve criticized Trump for everything under the world, under the sun. But meeting with people who are antagonistic is to me not a bad thing to do. 샌더스 상원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 뉴욕타임즈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식 방식이 아닌 실무 협상과 다자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세 현장과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앞세운 친분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4일 발표한 2020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는데 40년 넘게 이 단체가 꼽는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에이미 슬리포위츠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북한이 올해도 최하위에 머문 것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3일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 목표 달성과 이에 대한 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NPT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조약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프랑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